과탐이냐 사탐이냐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성적점, 가름점?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네. 일단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수시에서 고대를 쓰고 싶어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고대는 과탐을 필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대만 아니면 사탐으로 바꾸고 싶은데 고대가 이게 걸려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이거를 고민하는 저는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평소 모의고사로 말씀드리면 3등급서부터 고민은 해요. 과탐 3등급. 과탐 3등급을 받을까 아니면 사탐을 응시해서 2등급 또는 1등급을 받을까. 이 사탐을 응시해서 1등급이 자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저학력 기준에 사탐하면 안 되고 너무 이게 좀 애매한데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과탐이 한 4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사탐을 하는 게 왜냐면 과탐 4등급이 사탐을 응시하게 되면 최소 3등급 또 2등급까지 나오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 네. 과탐을 응시한 아이가 100분위를 77%를 받았다. 그러면은 77%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연대는 3%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가산점을 받았을 때 이과 지원합니다. 이과를 지원해 가산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문과랑 만약에 이게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문과는 이제 이과로 전하는 경우에 가산점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게 대략적으로 한 6% 내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가산점의 영향력이 77% 받았던 아이가 3% 가산점을 받게 되면 100분위로 한 82, 8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문과에 그 정도 100분위라 거의 비등비등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과탐을 하는 게 가산점을 받았을 때 한 82% 되는데 이게 유리할지 아니면 차라리 과탐 포기하고 가산점 포기하고 사탐을 해가지고 차라리 100분위 한 89% 받지 뭐. 그러면 가산점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4등급일 때 과연 얼마 정도 사탐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미리 아이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과 아이들 중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사회문화를 응시를 해가지고 3등급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사회문화 3등급 나왔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면 못해도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옮겨가야지 무작정 4등급이면 옮겨가는 게 좋지 했다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다. 4등급이면은 옮겨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3등급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 네. 4등급이라면은 가는 게 좋다. 하지만 테스트는 꼭 해봐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탐 응시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기존에 수능에서 사탐 응시 인원이 제일 많았던 과목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사무생윤이었잖아요. 근데 사탐 응시생이 이만큼 늘어나면서 그럼 어떤 과목에 응시 인원이 많이 늘었냐면 정치와 법. 정법이 왜 늘었냐면요. 작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사탐 과목 중에 제일 높았던 게 경제가 73점, 정치와 법도 7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보고 아이들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대부분 대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표준 점수 잘 나오는 거 그냥 택하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성적 잘 나와서 100분위를 높게 받는 게 일단 중요하다. 서울대처럼 그냥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을 빼고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탐 응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과목 중에 하나가 윤리와 사상이에요. 윤리와 사상은 생활과 윤리도 철학적이고 네. 윤리와 사상도 철학적이니 생활과 윤리를 내가 어차피 할 거니까 비슷한 그런 계열의 철학적인 윤리와 사상을 같이 하자라는 아이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늘어난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세계지리예요. 이과생들은 다이나믹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문과 애들일 수도 있고 이과 애들일 수도 있지만 네. 이과 아이들하고 예상이 드는 이유가 지구과학을 한 아이들이 네. 지역도 다르고 네. 판 구조로 기타 등등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지리가 조금 수월한 네. 거예요. 접해본 용어도 네. 있고 그래서 지구과학원 선택한 아이들이 물화생은 안 하고 차라리 그럼 세계지리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법, 정법, 윤사, 네. 세계지리 네, 이 네. 세 개를 짚어주셨는데 네. 100분위가 높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팁이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변환 표준 점수를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과탐러로 남을 거야 하는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디스쿨 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요. 과탐 선택이 이제 현역 정시러한테는 최고의 고민이 돼버렸어요. 네. 과탐 1등급은
N수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가 올해는 사탐론도 가능하다 보니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 받쳐줄 아이들이 사탐으로 가버리면 정말 현역이 과탐 등급 받기 어려울 듯해요. 맞는 얘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탐러들은 물론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과탐을 하겠다는 아이들도 효율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점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화생지를 어떤 조합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 질문 하신 거에 답변은 올해 고3보다는 고2, 고1에 더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과목을 이미 정해서 늦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해온 아이들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시기에 좀 쉽게 바꾸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과탐 같은 경우는 원과목 작년 5월이랑 비교했을 때 원과목이 대부분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게 화학원이에요. 양적 관계나 이런 부분이 뭐 타임 어택이라 그래서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도 느끼고 해서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응시 인원이 많았던 과목이 생지잖아요. 네. 생원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원 지원을 택했던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적, 실력,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생지를 선택한 아이들은 과탐에 엄청 자신 있어 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면 어차피 생지를 택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와요. 물화는 더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생지로 온 애들도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생지가 좋아서 그냥 생지를 선택한 네. 애들도 있지만, 근데 생지를 택한 아이들이 물화는 어렵고 생지도 왔는데 이것도 어렵네? 이 아이들이 이제 사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조금 성적이 과탐이 안 나왔던 아이들도 생지에 들어와 있어서 평균점이 좀 낮아진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이 사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평균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평균점 올라가게 되면 표준점수 산출 공식에 의해서 표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통 평균점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는 표준점수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생지가 생명과학원이랑 지구과학원이 지금까지 표준점수가 조금 안정적으로 나왔던 과목이거든요. 물리원이랑 화학원이 약간 요동이 쳤던, 기복이 있었던,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이랬던 과목을 한다면 생원전은 약간 표준점수가 조금 높게 좀 일관되게 나왔던 그런 과목인데, 이렇게 해서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평균점이 올라가면서 표준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표준점수의 유리함을 보고 생지를 택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탐구로 옮길 수 있냐?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원 지원을 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사탐으로 옮겨가려고 고민하는 선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빨리 옮겨가는 게 더 나아요. 빨리 공부를 시작하라는 네. 거죠, 사탐을. 남아있으면서 표준점수에 이제 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공부하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표준점수의 유리함만 보고 과탐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올해 어떻게 표준점수가 산출될지를 결과를 보면서 내가 수능으로 어떤 걸 선택할지 겨울방학 때부터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은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나오는 표준 점수를 보고 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2학년 학생들은 원과목을 보통 4개 중에서 3과목을 하잖아요. 근데 이 3과목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미 미리 정해놓고 난 물화생 중에서 나는 뭐 물리 안에 화생할 거야. 정해놓고 물리를 버린 상태에서 화생만 하다가는 나중에 물리로 한번 바꿔볼까 했을 때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신 하는 거면 그게 물화생이든 화생지든 그 과목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과목으로 갈아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내신에서 지금 3과목을 일단 열심히 해야 올해 나오는 점수를 보고 내가 내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포기해버리면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